안녕하세요 여러분, 커피앤톡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47살의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25년 전 살해자분을 무참히 버리고 사라진 남편이 의사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데 무슨 사연이 있으셨는지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즐겨 듣는 사연 채널인데 누구한테 하지 못했던 제 기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47살의 아줌마인데 남편도 자식도 없는 아줌마예요. 제 나이 또래 분들 보면 남편 있고 자식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가장 보통의 삶일 텐데 저는 그런 보통의 삶도 참 어려운 여자였어요. 지금은 식당에서 일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데 다행히 입이 하나라 한 달에 최저시급은 받으며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월급을 더 많이 주는 24시간 가사도우미 일을 했었는데 40대 초반에 폐기로 일을 하러 갔다가 노인분들한테 마음의 상처만 받고 그만두었어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몸이고 마음이고 다 늙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때가 42살, 43살 정도 되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절 50대로 봤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식당 주방 일을 하며 나름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배운 것도 없고 학벌도 짧은 저에겐 이만한 직업도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전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왔다고 했죠. 그래서 부모 얼굴은 아예 모르니 원망할 부모도 없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고아원에서 자란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오빠는 7살의 나이에 고아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인 부모 얼굴은 다 알고 있었고 부모에게 버림받아진 것도 다 알고 있었죠. 그 오빠는 매일매일을 증오 속에 살더라고요. 고아원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자주 싸우고 다투고 그랬어요. 저랑도 매일같이 옥신각신하며 지냈는데 왜 싸우면서 정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 오빠랑 정이 들어버린 거죠. 서로 좋아하는 걸 확인했지만 고아원 사람들에겐 들키면 안 됐어요. 그리고 한창 사춘기 나이 때 고아원 시설차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게 창피해서 그 오빠랑 둘이 새벽부터 나와 학교에 걸어가곤 했죠. 저랑 1살 터울이기에 초중고는 다 같이 다녔거든요. 둘 다 공부에는 취미가 없기에 맨날 놀기만 했어요. 그때 공부라도 했으면 제 삶이 조금은 나았을 텐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다 결국 둘이 사고를 치게 되었죠. 고아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퇴소를 하는데 저희 둘은 그 퇴소를 채우지 못하고 15살, 16살의 나이에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사는 것보다 둘이 나와서 살면 더 잘 살 수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무작정 고아원에서 나온 저희 둘은 지낼 곳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곳이 빌라 옥상이나 공원 벤치 그리고 지하철역 화장실이었죠. 앉아본 곳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노숙을 하면서 지냈어요. 돈이 없으니 밥도 사 먹지도 못해 구걸을 했고 1,000원, 2,000원씩 받은 돈으로 김밥이나 떡 같은 걸 사서 먹었어요. 그러던 중 저희를 눈여겨본 중국집 배달원이 한 명 있었는데 저희에게 다가와 자기네 가게에서 일을 해보겠냐고 묻더라고요. 오빠한테는 배달 일을 하면 될 것 같고 저한테는 홀서빙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했죠.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 둘은 무조건 좋다고 했어요. 일단 돈이 있어야 뭐라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중국집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중국집 사장님은 저희에게 혹할 만한 조건을 내놓으셨어요. 숙식 제공에 넉넉한 월급까지 준다고 했죠. 저희 같은 처지에 그 정도 조건이면 혹할 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랑 오빠는 시키는 대로 일도 열심히 하고 하라는 대로 잘 따라했어요. 그리고 받게 된 첫 월급을 보며 둘이서 우리 이렇게 돈 모으면 금방 부자 되겠다고 좋아했죠. 하지만 딱 2달 제대로 돈을 받고 그 이후로는 무일푼으로 일을 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오빠가 사장에게 돈을 달라고 바락바락 대들면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이 정도도 안 하냐고 오빠의 머리를 툭툭 쳤죠. 그럴 때마다 오빠는 이럴 거면 고아원에서 나오지도 않았다고 빨리 돈 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말이 숙식이지 밥은 맨날 김치에 물 말아 먹고 자는 건 화장실 앞에서 쪼그려서 자는데 그게 숙식이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그 사장은 힘으로 오빠를 제압했고 까불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가 나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죠. 이런 부당한 일은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겪은 일은 말도 못해요. 그냥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고 너무 서러웠죠. 그때 처음으로 얼굴을 모르는 부모를 원망했네요. 울고 싶어도 맘 놓고 울 수가 없었던 게 제가 훌쩍이면 사장은 재수가 없다며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졌거든요. 진짜 악마 같은 놈이었어요. 그렇게 속절없이 당하기만 하다가 결국 오빠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저희는 또다시 길거리로 나앉았고 돈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먹질 못했어요. 대개 남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먹거나 집 앞에 놓여진 남은 배달 음식물을 먹고 다녔죠. 그러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듯이 정말 운이 좋게도 용기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숙식도 해결을 할 수 있었죠. 저희는 그곳에서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4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랑 오빠는 20살이 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빠랑 알고 지낸 건 제 나이 6살 때부터였으니까 20살 때 혼인신고를 해도 큰 감흥은 없었어요. 근 13년, 14년 동안 부부처럼 지냈으니까요. 대신 가족이 생겼다는 마음은 벅찼죠. 그리고 오빠는 시설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게 확인이 돼서 군대도 면제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악착같이 돈을 벌기 시작했죠. 이제는 성인도 됐으니 돈 버는데 구애를 받지 않고 밤이고 낮이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장에서 6년간 돈을 버니 통장에도 꽤 많은 돈이 쌓였어요. 남편과 저는 그 통장보는 나게 살았죠. 하지만 제가 22살이 되었을 때 저희 부부에게 너무 빠른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공장 사장의 딸이랑요. 언젠가부터 사장 딸에 대해 조금씩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이젠 아예 대놓고 저랑 비교를 하기 시작했죠. 야, 유라 씨는 너랑 동갑인데도 저렇게 잘 꾸미고 다니는데 넌 이게 뭐냐? 이 옷 좀 그만 좀 입고 다녀라. 너 화장은 해본 적 있냐? 제발 좀 하고 다녀. 너랑 유라 씨랑 둘이 있을 때 비교되니까. 라고 하는데 처음엔 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근데 이런 남편의 감정이 점점 커졌는지 아예 대놓고 불륜을 저질렀죠. 어쩌다 남편이 전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솔직히 와이프도 이제 질려요. 아니 유라 씨같이 예쁜 분만 보다가 와이프 보니까 정내미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 여자만 보면 가난했던 과거들이 다 떠올라서 아주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와이프를 데리고 다녀야 돈 벌기도 편했고요. 아, 당연히 유라 씨는 제 와이프랑 반대죠. 유라 씨 보면 고생 하나도 안 한 그 얼굴이 절 미소 짓게 만든다니까요. 라고 하는데 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 놈에게 다가갔고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봤어요. 그런데도 놀란 기색도 없이 남의 전화를 왜 엿듣고 있냐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런 남편의 모습에 분노와 증오보다 배신감으로 눈물이 다 났어요. 20여 년 동안 그 모진 세월을 같이 겪어온 사람인데 내겐 남편이자 부모 같고 친오빠 같았던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었죠. 결국 남편은 먼저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도 부잣집 딸내미랑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서요. 제가 질렸다고 하는데 처음엔 이런 남편을 어르고 달랬어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러니 아예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절 사람 취급도 안 해줬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니 저도 이 남자랑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자존심도 상했고 저 싫다는 사람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 남편 놈은 끝까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야, 그리고 같이 모아뒀던 돈 그거 네가 가져가라. 나는 사장님 사이로 가서 돈 걱정 안 하고 사니까 너나 가져가서 쓰라고. 어차피 저 구질구질한 돈 쳐다도 보기 싫으니까. 라고 하는데 전 그런 남편놈 얼굴에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이혼해줬습니다. 그리고 남자라면 치를 떨면서 이렇게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 작년 여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겨드랑이부터 어깨까지 팔을 들지 못할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휴가를 내고 병원에 찾아갔죠. 근데 어깨에는 별 이상 소견이 안 보인다며 혹시 건강검진 받은 지 얼마나 되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픈 데도 없는데 건강검진 받는 게 생돈이 나간다고 생각이 들어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 저한테 여태 건강검진을 안 받아보면 어떡하냐고 병원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테니 건강검진 받아보라고 하시는데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 받게 된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1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여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내 인생은 끝까지 최악이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도 안 났어요. 저를 검사해준 담당 의사는 1기가 될 때까지 아프지 않았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죠. 하도 별 고난을 다 겪어서 이 정도 아픈 건 그냥 아픈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고 유방암 1기는 생존율도 90%나 되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혼자 죽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서럽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학병원이 아닌 유방센터로 유명한 종합병원에 가게 되었고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제 이름을 불렀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여의사가 제 차트를 한참이나 보더니 예약이 잘못된 것 같다며 다른 교수님한테 예약이 됐었어야 했는데 중간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늦게까지 병원에서 다른 교수의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수한테 마지막 진료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저는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의사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그곳에 떡하니 앉아있던 의사가 바로 25년 전 저를 무참히도 버린 제 전남편이었거든요. 저는 순간 제가 사람을 잘못 본지 알고 명패를 봤는데 전남편 이름이 맞더라고요. 그 사람 또한 절 보곤 눈이 휘둥그레져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람 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 전 남편이 절 붙잡으며 진료 보고 가라고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이분 어차피 마지막 환자니까 내가 혼자 보내겠다고 먼저 들어가라고 했어요. 간호사가 나간 뒤 전 그 인간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돈 많은 사장 딸하고 만나더니 공부까지 하고 의사가 다 됐네? 당신 그 쓰레기 같은 인성이 무슨 의사야? 의사의 자격이나 돼? 라고 했죠. 그러니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운을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그 여자랑 결혼 안 했어. 하며 일부러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뭔 소리를 하냐며 이제 와서 무슨 꿍꿍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전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여태까지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전 남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당신한테는 말하지 못했던 게 있었는데 25년 전 그때 나 직장암이었어. 근데 차마 당신한테는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 여태까지 나 하나 보고 산 당신인데 내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면 내 수술비는 어쩔 것이며 내 병간호는 어쩔 것이며 그 어린 나이에 그걸 해야 되는 게 너무 안쓰럽더라고. 나 하나 믿고 날 따라서 나온 사람인데 못난 남편 만나서 여태 고생했는데 병간호까지 시키긴 싫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떠난 거야. 그 모진 소리 하면서 당신한테 상처 주고 당신이 떠날 때까지 계속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면서 눈물로 당신을 보낸 거야. 라고 하는데 전 남편은 절개한 수술 부위까지 보여주며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고 진료 기록까지 다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뒤이어 하는 말을 듣고 더욱 놀랬습니다. 전 남편은 총 6번의 수술과 3년간의 긴 투병 생활을 했대요. 투병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본인과 비슷한 처지의 고아원 출신의 의사를 보게 되었대요.
근데 그 의사를 보곤 자기도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원래 전 남편이 머리는 좀 좋긴 했는데 투병 생활 기간 3년 동안 수능 공부를 다시 했다네요. 근데 좋아하는 걸 하니 공부도 하면서 몸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25살에 수능을 받고 운이 좋게도 수능 점수가 지방에 있는 의대는 갈 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학비가 없었는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공장 사장님께서 돈을 빌려줄 테니 공부를 해보라고 했다네요. 남편은 그분이 진짜 은인이시라고 했죠. 아무튼 그렇게 3년 동안 완치 판정을 받고 대학에 입학한 전 남편은 늦가기 대학생으로 33살의 나이에 대학을 졸업해 전공의까지 수련을 하고 이렇게 번듯한 의사가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주책 없이 눈물이 났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평생 동안 당신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살았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까지 잘된 모습을 보니 감격스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다고 했어요. 당신은 뭘 해도 잘했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제 안부를 물어보는데 어떻게 일기가 될 때까지 몰랐냐고 혼을 내더라고요. 남편이나 자식이 신경도 안 쓰냐고 하는 말에 남편이랑 자식이 없어서 몰랐나 보다고 했어요. 그러니 제 말에 흠칫하며 재혼 다시 안 했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신 때문에 너무 질려서 남자는 쳐다도 보지 않고 살았다고 하니 세상에 전 남편도 재혼을 안 하고 여태 혼자 살았대요. 그 소리에 둘 다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죠. 기분이 좀 오묘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최대한 빨리 수술을 잡아준다고 했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아는 사람이 수술을 하는 거니까 긴장하지 말라며 내가 당신 무조건 살려놓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수술하기 하루 전날 입원을 했는데 아무도 옆에 없을 때 전 남편이 스케줄을 다 끝내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긴장하지 말라며 저를 다독여주는데 오랜만에 느껴본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느껴졌죠.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이 재혼을 안 한 걸 알았더라면 더 일찍 찾아갈 걸. 당신이 날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네. 너무 늦었지만 수술 다 잘 끝내고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하며 제게 통장을 하나 주는데 숫자 0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기도 모를 정도였죠. 전 남편은 제게 내가 이렇게 멋이 없어. 당신 몸 다 완치되고 건강 회복하면 그때 내가 다시 재혼하자고 할게. 그러니까 무조건 다시 건강 회복해야 돼? 라고 하는데 어안이 벙벙했어요. 다시 살아보자는 저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된 것 같아 눈물만 그렁그렁 맺혔죠. 그 후 저는 다행히 전 남편의 치료에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재혼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친구처럼 지내고 있답니다. 나이가 먹으니 점점 두려움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더라고요. 어쩌면 지금이 딱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저대로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고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열심히 살고 있죠.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고 하는데 꼭 제 인생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사례자님의 사연을 읽고 정말 인연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고아원에서부터 10대, 20대를 같이 보낸 전 남편분과 또 다른 40대의 삶이 찾아왔잖아요. 사례자님의 말씀대로 각자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례자님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례자님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